전문가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R&D에셋의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 할게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서울 지역의 이제 부동산, 강남권 특정 지역이지만은 일단은 급매 물건들이 이제 소진이 되고 또 호가가 좀 반영이 또 오히려 좀 되고 있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실거주자죠. 이제 실거주자들이 이제 서울 지역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현재 시점에서 진입을 해야 될지 아니면 또 이번에 또 타이밍을 또 놓치게 되면 또 진입 장벽이 또 생겨서 또 오히려 또 서울 지역에 또 입주를 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 또 입주를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날지 좀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두려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지역 전체적으로 어떤 부동산에 대한 흐름을 한번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타이밍을 잘 잡아보실 수 있도록 오늘 또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 다양한 정보 전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6월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 준비해야 될 때인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 소장님 어떤 이슈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일단은 상반기 쪽은 이제 실거주자가 됐든 아니면 투자 수요자가 됐든 간에 일단은 지켜보자라는 어떤 그런 관망세가 좀 유지가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하반기에는 실거주자 입장에서 과연 또 아파트를 구매를 해야 될 그런 시기가 다가온 건지 전체적으로 어떤 부동산의 어떤 심리라든가 이 거래량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들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한번 보시게 되겠습니다. 지난 10일 기준 서울 강남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이 0.02%를 기록하며 34주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일각에선 집값이 다시 9.13 대책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며 강남구 외에도 종로, 광진,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구로, 금천, 송파 등 10개구가 보합을 기록하며 연초 25개구 전역에서 하락세가 이어지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지표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최근 입주 물량이 늘었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오른 것으로 풀이되며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거래량이 더 줄어들자 앞으로 집값 방향의 지표 역시 거래량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서울 지역 부동산 2019년 하반기까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올해 5월이죠. 이 주택 거래량을 잠깐 보게 되면 올해 거래량이 약 한 5만 7천 건, 5월 기준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약 한 6만 7천 건, 5년 평균에서는 약 한 8만 6천 건 대비해서 약 한 15.8%, 또 33.6%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또 6월 현재 주택 거래량은 여전히 좀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조금씩 증가하는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3기 신도시 이제 발표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 또 보유세에 대한 부분 6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보유세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좀 어느 정도 좀 해소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월달, 5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강남 지역,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구매 물건이 크게 좀 소진이 되고 오히려 호가가 좀 방향되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시점에서는 과연
그 실거주자 입장에서 이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또 이번 기회를 또 놓치게 되면 또 가격이 올라서 또 진입 장벽이 또 생겨서 또 내가 또 서울 진입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염려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현재 이런 어떤 심리 부분이라든가 앞으로의 어떤 거래량이라든가 또 이제 정부에 대한 어떤 주택에 대한 규제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돼서 하반기에 내가 주택을 좀 구입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거주자 입장에서 한번 좀 파악을 해보자라고 이제 한번 좀 자리를 좀 마련했고요. 이런 같은 경우는 하나 더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이제 가격이 오르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또 앞으로 아파트의 가격이 내릴 것이라고 하게 되면 이 전월세 시장이 오히려 좀 두터워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매매 시장도 가격이 평균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고 또 이제 전월세 시장도 평균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양새를 좀 가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실거주자 입장에서 어떤 매매가의 어떤 그 방향성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주택에 대한 소비심리 지수입니다. 이 소비심리 지수는 한국은행이 매달 말일날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소비심리 지수를 이번에 상반기 쪽을 좀 보시게 된다면 2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 2월 달이 약간 85 정도가 됐었어요. 85 정도가 됐었고 그다음에 3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83 정도. 그다음에 4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87 정도. 그다음에 5월 기점으로 해서 93 정도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요거는 이제 소비심리 지수 자체를 CSI라고 해서 요게 이제 100 미만이게 되면 소비심리가 위축된다 이렇게 좀 보고요. 또 CSI가 100 이상이 되게 되면 좀 소비심리 지수가 증가를 해서 가격에 대한 어떤 심리 방향을 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5월 기점으로 해서 93까지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현재까지는 좀 구체적으로 좀 살아나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문가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심리 지수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현재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00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지금 100을 기준으로 해서 이 심리 지수 자체가 이렇게 좀 올라갔다가 최근 2019년도, 2018년도 12월 달, 2019년도를 기점으로 해서는 이 소비심리 지수가 역전 현상을 좀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안에 좀 하나 더 포함될 부분은 그 6월 달이죠. 6월 달에 이제 그 보유세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된 부분이 있죠.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뛰어넘고 실거주자의 입장에 어떤 심리가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자치구별로 이 매매 지수의 변동률, 최근 들어서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들을 먼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유는 뭐냐면은 강남권이라든가 특정 지역, 광명이라든가 구리, 또 송파 쪽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현재 그 가격 상승을 강보합으로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냐면 최근에 들어서 가격이 크게 떨어진 지역들, 오히려 송동 쪽 지역이라든가 또 보시게 되면 이 강서 쪽 지역, 또 하나는 이 강동 쪽 주변 지역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게 지수로 보이시죠? 오히려 이런 것들이 갭매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 살아있다. 서울 지역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래서 이 실거주자 입장에서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아파트 가격의 지수 변동률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진 지역의 아파트를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볼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뭐냐면 전체적으로 강남권이라든가 특정 지역의 금매 물건이 소진이 되면서 오히려 크게 떨어진 지역들의 아파트가 오히려 갭매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가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폭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아직까지 살아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또 하나 좀 보셔야 될 부분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또 하나는 이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현재 이 부동산 정책, 파리 부동산 대책이라든가 이 9.13 부동산 대책의 정부 정책이 어떤 구제책의 영향에 따라서 현재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좀 떨어지는 심리를 보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부동산 정책이 완화되거나 또 해소되지 않는 한 아파트 가격은 점차적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추세로 좀 갈 수가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현재 아파트 거래량, 지금 부동산 대책의 규제책을 발표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영향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5월 기점, 4월달, 5월달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아파트에 대한 규제책에 영향을 받았지만 이 영향이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앞으로 또 어떤 규제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요. 현재 좀 규제책이 안 나온다는 어떤 가정하에서는 이 규제책으로 아파트 가격의 하락 현상을 지속적으로 좀 가져갈 수 없다.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소비의 어떤 심리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건 규제책은 내가 알았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다 알았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거를 반영을 해서 이제 규제책이 없다는 전제하에는 추후에 이제 그 하반기 이후에는 아파트에 대한 어떤 매매가가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전체적으로 2018년도와 2019년도의 아파트 거래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는 약간 3만 세대가 약간 못 미치죠.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약간 3억 5천 세대가 넘습니다. 이런 물량입니다. 물량에 대한 소비가 초기에 좀 많아서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해소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책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이 규제책에 대한 입장은 잠재적인 수요자들한테는 이제 걸려져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부동산의 금매 소진을 보게 되면 이 잠실주공 5단지라든가 음마 아파트가 2월과 4월의 어떤 그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가격 상승폭을 현재 좀 가져가고 있고요. 또 현재 시점에서는 이 잠실주공 5단지라든가 이 재건축 아파트 주변 지역의 가격이 금매가 소진이 되면서 바로 호가가 좀 반영되고 있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올해 4월달 거래를 보게 되면 이 거래가 자체가 점차적으로 남대문이라든가 불광동 또 상계동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가격 형성이 현재 지금 되고 있다. 오히려 뭐냐면 앞으로 추세 자체가 강보합, 약보합으로 흘러갔다고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강보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앞으로 좀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기준금리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기준금리를 보게 되면 우리 그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동결이 되어져 있지만 하반기에 약 한 2번에서 약 한 3번 정도의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어떤 그 뉘앙스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현재 지금 그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런 기준금리 자체만은 가지고는 부동산을 전체적인 흐름을 좀 반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적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연속성이 좀 따라줘야 됩니다. 그 한 번 하고 기준금리를 약간 내렸다고 해서 그게 부동산에 반영 쉽지가 않고 연속적인 어떤 모멘텀이 만들어져야지만 부동산의 흐름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떤 그 세계 경제 자체가 어떤 불안정성을 가져가고요. 불안정성을 가져가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렇게 부동산과 뭐 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어떤 그 투자 심리가 좀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세계 경제 흐름 자체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추세에서는 이런 추세에서는 부동산의 어떤 방향적으로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투자에 대한 어떤 심리가 좀 더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우리나라의 어떤 출산율이라든가 또 이제 뭐 이런 것이 상당히 좀 부정적이죠. 또 이제 현재 지금 뭐 기업 설비 투자라든가 또 기업의 어떤 설비 투자라든가 뭐 건설 투자 자체가 거의 뭐 그 마이너스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이고 있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은 현재 재정 정책이 투입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 고용에 대한 어떤 악순환고리가 쉽게 좀 끊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그 개인적인 입장,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 이런 어떤 그 금리 인하가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이 또 현금에서 저축으로 가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또 달러라든가 금, 은 이런 쪽으로 좀 갈 수 있는 방향이 아직까지 상당히 좀 남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색이 부동산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좀 찾아가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반기에 가격 상승폭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내 집 마련, 이 실거주자족 입장에서는 이 자기자본과 대출을 좀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 대출에 대한 자기자본이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대출에 대한 활용도에 따른 어떤 수요 증가, 또 공급에 대한 어떤 상승 물량의 요인이 작용시킬 수 있다. 하지만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영되기는 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 기준금리하고 미국 기준금리를 좀 약간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점을 보게 되면 현재 그 한 2.2에서 2.5 정도,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약간 1.75 정도가 되는데요. 이런 기준금리에서 미국 금리 자체가 약한 2번에서 약간 3번 정도를 올해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75에서 1.5가 이제 기준점이 되다 보니까 크게 내려갈 여지는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금리의 어떤 변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아니면 뭐 일부러 좀 작용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미미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서울 지역의 입주에 대한 물량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2018년 같은 경우는 약간 2만 6천 가구 정도가 입주 물량이 됐고요. 2019년 같은 경우는 약간 4만 9천 가구 정도가 됩니다. 4만 9천 가구. 이렇게 이제 입주 물량이 많아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2018년도 7월 달 기점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었죠. 5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물량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소진이 되는 어떤 시점이 다가오게 되면 이렇게 이제 서울의 어떤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 자체는 어떤 강보합을 유지하면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또 2020년 1월 같은 경우는 약간 1만 4천 가족의 입주 물량이 또 이제 만들어지는 서울에서 입주하는 물량입니다. 분양 물건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입주하는 물량이 좀 작년 또 재작년에 비해서는 좀 많아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기 있기 때문에 이런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까지 해소가 된다고 한다면 2020년 상반기 이후, 2020년 하반기 이후에는 가격 상승폭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거기에 전제 조건이 따르는 거죠. 아파트에 대한 어떤 정부의 규제책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런 것을 한번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세계 경제에 대한 흐름 자체가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부분도 한번 첨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이 실거주자 입장입니다. 이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그런 시기를 좀 가져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간에 그 정부에 대한 규제책이 올해 안 나온다는 가정하에는 올해 이제 그 9월이죠. 명절 전후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그 아파트를 실거주 입장에서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7월달, 8월달, 또 9월달 요 사이에 좀 많이 떨어지는 지역의 아파트를 좀 유심히 봐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그 전세가의 어떤 비율이라든가 매매가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내부적으로 뜯어보게 되면 소비심리 지수라든가 정부의 규제책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이제 가격을 좀 찾아가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좀 아파트 구입 시기를 적절하게 또 구입 시기를 좀 만들어내야 될 시기가 좀 도래해 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살펴보실 때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계십니까? 시장은 언제나 어렵고 역사는 반복됩니다. 제 다음 투자 대상은 바로 여러분의 안목입니다.